어느 비 오는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수지는 익숙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이따금씩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수지는 이런 날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졸음이 서서히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방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수지는 놀라서 몸을 입혀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빛 때문에 흐릿한 시야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냥 나뭇가지가 부딪힌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고 명확한 긁는 소리였다. 그녀는 창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수지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빠져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커튼을 당겨 창 밖을 살폈다. 그 순간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창밖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빨간 눈을 가진 여자가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해서 달빛에 팽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수지는 불이 나게 불을 켰다. 하지만 불을 켜고 다시 창문을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날 밤 수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머니에게 전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수지는 그날 밤 역시 소름 끼치는 불안감에 잠들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창문을 긁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방 안에서 무언가 걸어 다니는 소리였다. 수지는 몸을 뒤척이며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침대 옆에서 멈추었다. 거기서 멈춘 무언가가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숙이기 시작했고 수지는 무언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두려움에 가위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는 마침내 기도가 끝날 즈음에야 그것이 말없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조짐은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여전히 손톱 자국인 듯한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곧 수지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수진이 떠난 이후 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다. 그들 또한 자주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것이 집에 얽혀있는 이전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이사 온 지 몇 달 후였다. 그들이 그 창문에서 이상한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난 후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나갈 때면 속삭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면 그 집의 창문에서는 여전히 달빛 속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꽤 오래된 곳으로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밤이면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종종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묘하게 스산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에 끌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 서 있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명백히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은 가만히 저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죠.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다다랐을 때 그 형체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무 그림자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뿐이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여러 날 점점 그 형체가 분명해졌고 그럴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 단지에는 어떤 이유로인지 입주민들이 자주 바뀌고, 그 이유는 누군가 창문 밖에서 작고 나무 사이로 사람의 형체를 목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층, 다른 동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형체가 점점 그들에게도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해지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를 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그 형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차분히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 형체가 서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은 선명해졌습니다. 순간 스마트폰 스크린 너머로 흐릿하게 남아 얼굴이 보였고, 그 얼굴은 무언가 극도로 슬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얼굴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으니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불을 켜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형체는 다시 나무 그림자와 흔들리는 나뭇잎으로 변했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형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저를 찾아왔던 형체는 과거 이곳에서 불의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남자의 유령이었고, 그의 사연은 비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미련이 남아 이곳을 떠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슬픔을 느꼈던 그 밤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그의 아련한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곤 하지만 제 삶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창작이며 실제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소리 없는 길이라 불리는 오솔길이 있었다.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주민들조차 피하는 장소였다. 길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길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마을에 살던 한 여학생 수진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미스터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어둑해진 저녁 시간에 소리 없는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다. 셋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주변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상해. 수진의 친구 민지가 속삭였다. 정말로 아무 소리가 안 나. 수진은 그저 웃었다. 우리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가자. 하지만 그녀도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해서 길을 걷다 보니 그들은 오래된 정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정자에 앉았다. 그때 길 끝 어디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잔하고 슬퍼 듣는 이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민준이 물었다. 수지는 손전등을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비추었다.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왠지 모르게 하얀 옷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수진이 중얼거렸다. 셋은 겁이 났지만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 하얀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것은 머리가 긴 여성이었고 그녀는 땅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여성이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이들은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꺼풀 대신 검고 깊은 구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강렬한 정적 속에서 다시 한번 울먹이며 말했다. 내 아이가 어딨어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도라기를 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없을 만큼 정신없이 달려해갔들 즈음에야 마을에 도착했다. 그 후로 아무도 소리 없는 길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수진과 친구들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후로 그 길을 지날 때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 여자의 슬픈 목소리는 여전히 길 어디선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수진이 어른이 되어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가끔씩 꿈속에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곤 했다. 자신의 용기였던 것인지 아니면 무모함이었던 것인지 가끔 되새기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아무도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다. 다만 소리 없는 길의 전설은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새로운 용사들이 그 미스터리를 도전하기 위해 몰려들곤 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 신비한 소리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게 소리 없는 길은 여전히 사람들의 미궁 속에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다.